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의 겨울,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할머니는 작은아버지를 40이 넘어 낳으셨다. 늦둥이였던 작은아버지가 결혼할 때쯤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매년 할머니 제삿날이 되면 유독 조용하고 쓸쓸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원래 제사는 자정정각에 지내야 하지만 요즘 누가 그렇게 하나. 친척들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 직장에서 야근하는 사람,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하는 사람, 다들 바빴다. 결국 우리는 저녁 8시가 넘자마자 서둘러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라도 모인 게 어딘가. 아버지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고 음복을 하는 동안 아무도 할머니가 배고프실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밤 10시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러 온 작은어머니만 우리 집에 남아 하룻밤 묵기로 했다. 당시 임신 5개월이었던 작은어머니는 입덧이 심해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다. 한밤중 작은어머니가 갑자기 깨어났다. 오렌지 주스가 미칠 듯이 마시고 싶었다. 임신 중에는 그런 게 있다. 갑자기 특정 음식이 생각나면 당장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작은어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주스 있나? 냉장고를 뒤졌지만 오렌지 주스는 없었다. 사과 주스, 포도 주스는 있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오렌지 주스였다. 작은어머니는 잠옷 위에 패딩을 걸치고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12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편의점은 다행히 24시간 영업이었다. 작은어머니는 오렌지 주스 2병과 빵, 소시지, 초코바 등을 바구니에 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작은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췄다. 누군가 거기 앉아 있었다. 한복을 입은 할머니였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문 옆 화단턱에 앉아 계셨다. 이 추운 밤에,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신 걸까? 할머니, 괜찮으세요? 댁이 어디신데 이 밤에? 작은어머니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온화해 보였다. 오늘 오랜만에 자식들 보려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며느리랑 애들이 밥을 안 줘. 배고파. 순간 작은어머니는 당황했다. 치매, 노망.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또렷했다. 그저 슬퍼 보였다. 배가 고프다는 말에 작은어머니는 마음이 짠해졌다.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편의점 봉지를 뒤져 오렌지 주스 한 병과 크림빵, 소시지를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고맙네. 할머니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작은어머니는 왠지 더 이상 묻지 말아야 할 것 같았다.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주스병을 들여다보고 계셨다. 방으로 돌아온 작은어머니는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남은 오렌지 주스는 마시지도 못하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아버지가 신문을 가지러 대문을 열었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대문 앞에 오렌지 주스병과 크림빵, 소시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도 뜯지 않은 채로. 이게 뭐야? 아버지가 그것들을 들고 들어오자 작은어머니가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아, 그 할머니가 안 드시고 두고 가셨나 봐요. 이상하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동네 어르신이 치매 증상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로 넘어갔다. 재수 씨, 우리 어머니 사진 본 적 있어요? 아버지가 물었다. 네, 작은아버지가 보여주신 거 봤어요. 회갑 때 단체 사진이요. 아, 그건 작게 나온 거라. 제대로 못 보셨네. 얼마나 미인이셨는데.
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큰 액자를 들고 나왔다.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었다. 자, 이게 우리 어머니. 작은 어머니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3초쯤 지났을까. 쿵!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작은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왜 그래요, 재수씨? 에이? 이분이 그날 밤 대문 앞에 계셨던 사진 속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그날 밤 작은 어머니가 만났던 배가 고프다고 했던 바로 그 할머니였다. 거실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대문 앞에 놓여있던 오렌지 주스와 빵. 할머니는 왜 드시지 않으셨을까? 아니, 드실 수가 없으셨던 걸까? 그날 이후 우리 집 제사는 반드시 자정 이후에 지낸다. 할머니가 오셨을 때 밥상이 차려져 있도록, 배고프지 않으시도록. 방학이 끝나기 일주일 전 나는 마침내 엄마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엄마, 제발. 친구들 다 가지고 다녀. 나만 없어. 종일 졸라댄 끝에 얻어낸 승낙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새 제품은 안 된다. 중고만 가능하다.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MP3만 있으면 됐다. 중고나라에서 찾은 제품은 상태도 괜찮아 보였다. 판매자는 급전 필요해서 팔아요. 기능 다 멀쩡해요라고 했다. 가격도 착했다. 우리는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 직거래로 물건을 주고받았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컴퓨터를 켰다. DJ DOC 음악을 가득 채워 넣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여름 이야기, 사랑을 아직도 난. 당시 내가 가장 좋아하던 곡들이었다. 다음 날부터 MP3는 내 필수품이 되었다. 학원 가는 버스 안, 친구 만나러 가는 지하철 안, 어디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다녔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DJ DOC 마이너스 사랑을 아직도 난이 흘러나왔다. 좋아하는 노래였다. 나는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이 노래 나도 좋아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 노래에 여자 보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 아마 내가 모르는 버전이거나 리믹스였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도 같은 노래가 나왔다. 이 노래 나도 좋아해. 또 같은 목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제보다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박자가 맞지 않았다. 노래 중간에 갑자기 끼어드는 느낌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그 음원 파일을 열어봤다. 파형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그냥 내가 다운받은 그 파일 그대로였다. 괜한 착각이었나? 하지만 사흘째, 나흘째 그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그리고 매번 조금씩 더 커졌다. 이 노래 나도 좋아해. 다섯째 날 목소리는 음악보다 크게 들렸다. 이제 착각이라고 넘길 수 없었다. 나는 그 노래를 MP3에서 삭제했다. 대신 CBMASS의 흔적을 넣었다. DJ DOC만큼 좋아하는 노래였다. 다음 날 학원 가는 길이었다. CBMASS- 흔적이 흘러나왔다. 일절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이 노래 나도 좋아해. 심장이 철렁했다. 같은 목소리였다. 분명 삭제했던 그 노래에서만 들렸던 목소리. 그런데 이제 다른 노래에서도 들린다. 나는 MP3을 판매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번호가 이미 해지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받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MP3을 사용하지 않았다.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잊으려 애썼다. 한 달 후 엄마에게 졸라 새 MP3을 샀다. 이번엔 정품이었다.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쯤 지났을까? 우리 집은 이사를 하게 됐다.
짐을 꾸리던 중 나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그 MP3을 발견했다. 한참을 바라봤다. 그때는 내가 너무 겁이 많았던 거겠지. 1년이 지나니 기억도 희미했다. 그냥 중고 제품이 고장났거나 파일이 손상된 거였을 거라고 합리화했다.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환청을 들었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들어볼까?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서랍에서 이어폰을 꺼내 MP3에 연결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음악도 아무것도. 고장난 게 분명했다. 그런데 이 노래 나도 좋아해. 목소리가 들렸다. 이 노래 나도 좋아해. 연속으로. 이 노래 나도 좋아해. 이 노래 나도 좋아해. 이 노래 나도 좋아해. 점점 빨라졌다. 이 노래 나도 좋아해. 이 노래 나도 좋아해. 이 노래 나도 좋아해. 이 노래 나도 좋아해. 이 노래 나도. 나는 비명을 지르며 이어폰을 뽑았다. 손이 떨렸다. MP3을 바닥에 내던졌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어폰이 빠졌는데도 MP3 본체에서 계속 소리가 흘러나왔다. 스피커도 없는 기기에서 그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 노래 나도 좋아해. 이 노래 나도 좋아해. 이 노래 나도 좋아해. 나는 휴지통을 들고 와 MP3을 집어넣었다. 그래도 찝찝했다. 완전히 끝내야 했다. 건전지를 빼자. 손을 떨며 뒷면 커버를 열었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건전지가 없었다. 건전지 칸은 텅 비어 있었다. 1년 내내 서랍에 방치돼 있었으니 당연히 방전됐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건전지 자체가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아니면 누군가 뺀 건지. 그런데 어떻게 작동했던 걸까? 어떻게 음악이 나왔던 걸까? 어떻게 그 목소리가? 휴지통 속에서 여전히 목소리가 들렸다. 이 노래 나도 좋아해. 이 노래 나도 좋아해. 이 노래 나도. 그날 나는 휴지통째로 아파트 쓰레기 집화장에 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중고 전자제품을 사지 않았다.